지난 주말 동네 경로당에서 한숨 쉬시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으며 살아오신 이영숙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30년간 맞벌이로 자식 셋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다 보냈어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다해 헌신했지만 정작 이제는 홀로 생활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앞으로 전해드릴 소중한 이야기가 많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큰아들은 지방 발령을 받아 자주 연락을 주지 못하고 작은아들은 맞벌이 하느라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딸마저도 시댁 눈치에 엄마 집에 오는 횟수를 점점 줄여가고 있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 많은 분이 자녀들이 곁에서 든든하게 함께해 줄 거라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저도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세대도 이렇게 자녀에게 기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영숙 할머니의 상황은 그리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대어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란 기대가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82%가 본인 가정을 꾸리는 것도 힘들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돌보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처럼 자녀에게만 기대어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년을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보다는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필요해진 거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문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노년의 삶을 더 당당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 자식과 배우자 외에 나를 진정으로 지켜줄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삶에서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잘 준비하신다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더욱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나 배우자에게 자연스레 기대어 노년을 보내리라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년의 자녀나 배우자 대신 진정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도 괜찮아. 나이 들면 다들 이렇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몸이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고 지나가곤 하셨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올해로 68세인데 5년 전까지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려도 별일 아닌 것처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야 했던 순간이 저에겐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건강은 통장 잔고와 같습니다. 매일 저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쓸 수 있는 건강이 없어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돈은 열심히 모아왔지만 정작 건강은 소홀히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황금기가 바로 50대부터 70대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면 80세, 90세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건강관리의 핵심은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지키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도 있습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의 비해 평균 수명이 8년이나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의 강도보다 꾸준함이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매일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노년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저 역시 지금은 매일 아침 작은 습관들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공유해 볼까요? 첫째, 아침 식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크게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어깨를 돌리거나 다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간단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시작할 때는 5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둘째, 하루 3번 걷기입니다. 한 번에 30분씩 걷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 식사 후 10분씩만 걷습니다. 짧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이 걷기 습관이 제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보며 기분 전환도 되고 가볍게 걸으면서 몸도 이완되는 느낌이 들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셋째, 웃으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웃으며 함께 운동하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운동은 꼭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운동을 찾아보세요. 혹시 이 나이에 운동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70세에 운동을 시작한 분들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분들을 5년간 비교해보니 운동을 시작한 그룹의 인지 능력과 근력이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10살이나 더 젊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즉, 늦게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 친구 박명자 씨도 그 좋은 예입니다. 그분은 73세에 수영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워하셨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수영장에 가는 게 하루의 큰 낙이 되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모든 근심이 사라져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 배우니 더 재미있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인상 깊더군요. 사실 건강 관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오늘,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 해보는 것, 하루에 몇 번씩 걸어보는 것,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통장 잔고와 같다는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건강 저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며칠 전 한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나눠줬어요. 효도하겠지 했는데 이제는 연락도 뜸해졌어요. 평생을 헌신하며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기대했던 보살핌이 아닌 외로움이었습니다. 돈과 관련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에도 돈 앞에서는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이 생기고 가족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잘해줬으니까 라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김순자 씨도 그런 현실을 깨닫고 경제적 독립을 위해 과감하게 나선 분입니다. 김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 생활했는데 처음엔 자녀들도 기꺼이 드렸지만 점점 부담이 되면서 명절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자녀들의 인생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결심했죠. 이제는 나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요. 김순자 씨는 오랜 주부 생활을 하며 쌓아온 요리 솜씨를 활용해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차근차근 고객이 늘면서 그녀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꽤나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 3만 원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죠.
그렇게 꾸준히 노력한 끝에 이제는 한 달에 약 18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국민연금까지 합치니 생활이 여유롭다고 합니다. 가게 시작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는 자녀들이 찾아올 때 제가 직접 번 돈으로 대접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서 더 당당해졌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좋아졌고요. 이처럼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부심은 노후의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을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쓰지 마세요.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미리 자녀에게 재정을 투자했다가 결국 본인의 노후 준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연금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그만큼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며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기 좋습니다. 둘째, 재산을 미리 상속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돈 앞에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일찍 상속받는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형제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할 때 준비하세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조금이라도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독립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전문성을 찾으세요. 평생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은 값진 자산입니다. 제가 아는 박영수 씨는 40년간 회계 업무를 해왔고 은퇴 후 지금은 작은 세무사무실에서 주 3일 근무하며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번 돈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죠. 이처럼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작은 수입이라도 창출할 수 있다면 노후의 자립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퇴직금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직장 생활 30년 차에 퇴직하신 이명숙 씨는 퇴직금으로 자녀 결혼 자금을 대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로 매달 6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해졌고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기꺼이 도와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눈치가 보이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숙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며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손주들 간식도 사줄 수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요. 셋째, 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으세요. 연금 수령을 늦추면 매달 받는 금액이 5년만 미뤄도 약 36%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준비한 연금이야말로 경제적 자립의 가장 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늦추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조금이라도 수입을 만들 수 있다면 더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 친구 박명자 씨는 73세에 수영을 시작해 지금은 매일 아침 수영장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무슨 수영이냐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물속에서 근심을 잊고 건강도 챙기니 하루가 더 즐겁게 느껴져요. 라고 하시더군요. 노후는 자신이 만든 기반 위에 세워야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노년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립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건강할 때 시작하는 작은 노력들이 경제적 자립과 당당한 노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인간관계입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만난 78세 박수님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그립습니다. 젊을 땐 바빠서 친구도 못 만나고 살았어요. 이제는 시간은 많은데 정작 만날 사람이 없네요. 다들 어디로 가셨는지 어르신의 이 한마디가 참 공감되더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주 1회 이상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외로움을 누군가와 나누지도 못하고 홀로 감내하고 있다니 노년기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관계가 다시금 삶을 활기차게 바꾸는 사례도 많습니다. 73세 김영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어느 날 복지관 문화교실 안내문을 우연히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하며 망설이셨지만 결국 용기를 내 등록하셨다고 해요. 그 결정이 어르신의 인생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문화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주 수요일마다 등산을 가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김 어르신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산 정상에서 도시락도 나눠 먹고 노래도 부르며 즐겨요. 같이 웃고 떠들다 보면 피로도 다 잊게 돼요. 나이가 들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큰 자산입니다. 노년학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23명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모임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모임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아파트 단지 내 운동 모임이나 복지관 강좌, 도서관 독서 모임 등 관심 있는 작은 모임부터 참여해 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재능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세요. 68세 이정숙 어르신은 30년간의 요리 경험을 살려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작은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수업이 끝나고 함께 나눈 음식이 꿀맛 같아요. 이렇게 나누는 즐거움이야말로 따뜻한 관계를 쌓아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소통을 시작해 보세요. 82세 최병철 어르신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젊은 시절 익힌 목공 기술로 간단한 가구, 수리법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손주한테 배우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국에 10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생겼고 댓글로 이야기 나누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 됐어요. 온라인을 통해 세대와 지역을 넘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새로운 활력소가 됩니다. 넷째, 세대 간 교류의 기회를 활용하세요. 서울 종로구의 세대 공감 카페는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76세 박명호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청년들의 고민을 들으며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저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요. 나이 차이를 넘은 소통이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반려동물과의 교감도 추천드립니다. 71세 윤경자 어르신은 3년 전 유기견을 입양한 후 삶이 크게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산책하러 나가면 동네 강아지들과 주인들이 다 알아요.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가까워졌죠. 이제는 매주 토요일 반려견 모임도 하고 있어요. 반려동물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훌륭한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섯째,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보세요. 69세 이미경 어르신은 자녀와의 관계를 부담 없이 편안하게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요. 대신 손주들 학교 시간에 맞춰 잠깐 나가서 이야기 나누고 주말엔 다 같이 공원에서 피크닉도 해요. 부담 없이 만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가족과의 관계는 가까우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물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따뜻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첫 걸음이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해 보세요. 3가지 중요한 요소 중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경제적 자립,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3가지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기반들을 더 튼튼히 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삶에서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요소, 건강한 신체, 든든한 경제적 자립, 따뜻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야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 인간관계에서도 당당함을 느낄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여 몸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첫 번째, 건강한 신체는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잦은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씩 건강을 가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통장 잔고와 같다는 말처럼 매일 작은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체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처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년층이 평균 수명이 더 길고 삶의 질도 높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5분 스트레칭, 식사 후 가볍게 걷기, 친구와 함께 산책을 즐기는 일은 모두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일 때 나의 건강은 비로소 노년의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자립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한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삶을 위한 준비를 할 때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자립은 큰 부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며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연금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재산을 미리 상속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자산을 미리 분배한 후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든든한 경제적 기반은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는 안정감을 줍니다. 경제적 자립이야말로 노년의 당당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요소인 따뜻한 인간관계는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노년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70세가 넘어서 새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거나 복지관에서 요리 재능 기부를 하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진심 어린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도 더해줍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나 가족과의 적절한 거리 속에서 이어가는 새로운 관계 역시 우리 삶에 따뜻함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시간을 들여 정성껏 쌓아가야 합니다.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지만 노력하면 큰 힘이 되어줄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 인간관계에서도 더욱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인간관계는 마음에 안정을 주고, 이로 인해 건강과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죠. 다시 말해, 이 세 가지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삶을 더 균형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녀나 배우자에게 기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나이가 들면 외롭고 힘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기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주체입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듯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를 지켜나가며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노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삶을 건강하게 지탱해 줄 나만의 기반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건강을 지키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을 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여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그동안 자녀와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오신 것 정말 충분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나의 삶을 위한 준비를 할 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나누고 배우며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나를 위한 진정한 시간이자 나만의 삶을 설계해 나갈 기회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3가지 기반을 내 삶 속에 차근차근 쌓아 나가세요. 작은 변화와 노력들이 쌓일 때 우리의 노년은 더 당당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매일을 건강하게 지내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여정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건강하고 당당하며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